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 모비코인을 통해서 얻는 나 오태민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세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을 제가 자꾸 밀어오면서 궁금하신 질문들을 질문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문제에 지금 오태민 작가님이 주도하고 있는 모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고요. 제가 애초에 6월 달에 모시려고 할 때도 그때는 정말 트위터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슈 인물을 모셔보자, 알고란에 모시자라는 게 제 약간 일종의 그 섭외 목표였기 때문에 작가님 모시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바쁘신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서야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이 작가님이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모비코인 요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그 사업 제안서를 써가지고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도에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왔는데 제 퀘션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1달러를 넘었을까요? 1달러가 넘은 다음부터는 생각을 펼치기가 쉬운데 1달러가 어떻게 넘었을까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가격을 갖게 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파보면 논리가 난센스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거에 퀘션이 있다가 그걸 제가 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포절을 내고 그 내용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삼성 같은 데가 그 하드포크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로스트 코인을 해먹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좀 어렵습니다. 네. 청구하고 청구한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의 블록체인 담당자인 이사님한테 2016년도에 메일을 드려가지고 2016년도 10월에 미팅을 하고 진지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높은 분이에요. 근데 뭐 조그마한 케이크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못 받았는데 아무튼 언제 뭐 당장 시작한 건 아니고요. 뭐 한 7년 정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실패도 많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대중을 대상으로 할 생각은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제 결심을 하고 올해 초에 이제 깃발을 올렸는데 그때 트위터에서 난리 났을 때 이제 고란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질문이 뭐가 올지 뻔히 아는데 제가 답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실이 아닌 질문들을 하는 거에서 반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세월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프로젝트 마무리됐고요. 네네.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닌 거를 떠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편하게 이제 와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비코인이 추구하는 게 뭔가 목표가 뭔가요? 모비코인의 목표. 여러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화폐 현상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현상의 제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돈을 해킹했다고 보거든요. 돈을 해킹했다. 와, 이거 진짜 신박한 표현이네. 돈을 해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이 사회적 본능 중에 화폐를 만드는 본능이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어느 본능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무인도에 아이들 몇 명을 풀어놔도 화폐를 창안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면 화폐가 생겨요. 담배나 뭐 이렇게 화폐가 생기잖아요. 조개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본능이 사회적 본능이 화폐인데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죠.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 그게 보여요. 비트코인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인들만 했을 법한 그런 화폐를 최초에 창안하는 가치가 없는 것을 주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가치가 있도록 믿게 하면서 0에서 1로 그게 가치물이 되는 거. 이걸 우리의 뭐 조상들은 했겠지만 우리는 관찰한 바가 없는데 우리가 관찰했다는 거는 뭐 국가에서 찍어가지고 야 이제 화폐를 써 이런 거만 우리가 관찰한 거죠. 화폐 현상 자체를 인류학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이게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암묵적인 룰을 깬 거죠. 왜냐하면 화폐는 국가나 엘리트들이 관여하는 건데 민간인 사토시 나카모토 네가 뭔데? 그 근대 국가 성립 이후 발권력은 국가만 갖는 거 아닌가요? 그 정해진 건 아니죠. 화폐 현상이라는 거는 뭐 인간의 본능적인 거니까 국가는 뭐 오지랖이 넓어졌죠. 근대 이후에 지금도 계속 오지랖을 넓히고 있지만 국가에게 한계가 있다는 걸 사토시 나카모토가 확증해서 보여준 거죠. 한국은행의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차인진 국장 같은 분들은 우리한테 렉처라는 말도 못 쓰게 하잖아요. 그때 이노 교수님하고 논쟁할 때 그거 갖고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더라고. 렉처라는 말 쓰지 말라고 원장이라는 말을 왜 쓰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국가 관료들의 세계관이에요. 네네네. 감히
레드 원장이란 말을 쓰냐? 원장이란 말 네가 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오지랖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엘리트 관료들의 세계관이 진짜 방만해진 거죠. 국가보다 훨씬 오래된 게 그냥 인간의 사회적 본능이고 인간들이 무리지어서 만든 자연 발생적인 거죠. 국가가 언제부터 화폐를 관장했다고 안그 못했어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암묵적 룰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이나 엘리트들에 의해서 양육된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근데 저는 볼 때 비트코인이 100만 원 되고 1000만 원 되고 1억 되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뭐 가격이 올라가면 저도 부자가 되고 그다음에 내가 좀 더 증명되는 것에서 기분이 좋았지만 저한테 관심 있는 건 이게 어떻게 가치를 가졌지예요.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 나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난센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 재현해보고 싶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재현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를 재현해보고 싶다. 이게 진리라면 원래 과학에서 진리 명제는 재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안한 거고 재현해 보자고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코인판 그러면 이미지 나쁘고 고상한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코인판도 얼마든지 고상한 프로젝트 가능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또 세 번째는 증권 제가 홈플러스 이사회에 들어가고 설명을 하는데 진짜 턱이 떨어지더라고. 2017년도였어요. 그거를 안 팔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오 선생 말대로 100억을 투자하면은 네. 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린 100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안 팔라니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아니 피카츄를 얻기 위해서 속초까지 사람들이 가는데 홈플러스가 만든 이 코인을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들면 그걸 왜 파냐. 홈플러스 매장 새로 만들 때마다 그거 나눠주면 거기 인산인해 된다. 그럼 되지 않았냐. 애초에 돈을 기업이 가져야 될 목적은 인재와 리소스를 끌어오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잘 만들면 마케팅이 된다. 라고 하는데도 그분들은 손익계산서에 써야 되는 화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손익계산서 안 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왜냐면 세금도 안 내고. 피카츄를 만드는 거예요, 피카츄를. 띠부띠부실이라고 해도 좋고. 네네. 근데 그 이해를 못했어요. 이 엘리트들은. 제가 만나본 엘리트들. 근데 아주 여러 조건이 우연히 만나야지만 되는 일인데 대중들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악산에 불렀어요. 관악산에 올라가면 코인 주겠다. 그랬더니 관악산에 400명이 올라와서 그날 알았죠.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관악산에 올라와서 주기 시작한 게 지금은 개당 5만 원 아마 넘었을걸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까 어떻게 비트코인이 지금은 뭐 몇천만 원, 3천만 원, 뭐 4천만 원 거래가 되지만 그 제로에서 그러니까 가치가 제로에서 1달러를 어떻게 넘어서게 된 건가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약간 편법을 썼어요. 어떤 편법을 썼냐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제자들하고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치하고 이 유통하고는 이게 서로 이렇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부여해.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보여줬으니까 지금은 알트 현상이 생기는데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 생각해 보자고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가지고 1달러에 팔어.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네.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혼자만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혼자만 갖고 있는 건 화폐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뿌려요. 공짜로 막 뿌려. 공짜로 막 뿌리면 여러 사람이 갖고는 있겠지. 그 네트워크 같이? 예, 뿌리면 갖고는 있겠지만 가치가 안 생겨요. 그냥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마저도 이 문제를 못 풀었던 거예요. 우연한 특별한 조건이 형성이 된 거죠. 사이버 펑키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마약을 할 수 있구나.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슈렘이나 이런 10대들이에요, 이게. 얘네들이 비트코인을 막 서로 실크로드를 연결해주고 환전해주고 뭐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하면서 가치가 생겼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들의 오해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넘었죠. 그들 대부분 억만장자가 됐고 또 FBI 수사를 받아서 이제 1년씩 연방비도 갔다 왔죠. 선택하라면 뭐 우리도 그걸 선택해야 되지만. 그러면 그 모비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생긴 건가요? 자, 이제 비트코인은 그렇게 했지만 네네. 우리는 비트코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진짜로 하고 있다면 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흔히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많거든요. 니네가 만들어내는 것이 데이터 쪼가리인데 무슨 가치가 있냐. 그 사람들은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가치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장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가 되려면 우리는 화폐가 담배화폐, 금화폐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자꾸 혼미한데 조개를 생각해봐요. 네네. 조개가 쓸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쵸? 조개가 화폐로 쓰였잖아요. 네네. 최근까지 쓰였어요. 최근까지. 네네. 20세기까지 썼어요. 조개가 화폐로 인도에서. 그러면 조개 화폐는 사람들이 원시적으로 쓴 게 아니거든요. 화폐의 본질은 장부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TV나 아이폰 같은 거는 어떻게 쓰느냐라는 질문이 맞아요. 이게 뭐에 쓰는데 이 질문이 맞는데 화폐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나눠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얻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얻으려면 전기를 들여야 되잖아요. 네. 비용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네. 먼저 커밋먼트가 있어야 돼요. 화폐는. 네. 원래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화폐도 그렇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화폐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국민 경제에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시장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어떻게 얻느냐, 그거 뭐에 쓰냐고 질문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비트코인 한다 그러면 그거 뭐에 쓴대를 물어보잖아요. 그거 커피 사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얻느냐? 그 전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전조가 바로 리니지 현상이에요. 제가 27살 때 첫 번째 군대 제대하고 들어간 직장이 온미디어인데 거기서 제가 그 사이버 머니 팀장을 하면서 리니지 현상을 연구하라 그래가지고 리니지 현상을 연구했거든요. 네. 레포트를 쓰려고. 깜짝 놀래. 난 게임을 안 하는데 뭐 아니 진짜로 막 되게 돈이 돼요. 이렇게 채굴하고 그때 채굴이라는 말 했는데 네. 뭐 노가다를 막 하는 거예요. 노가다를 막노동을 해요. 게임을 즐기지 않고 뭘 하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게 뭐 있어요? 쓸모 없어요. 뭐 물론 게임 안에서 어떤 약정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가치를 갖는 건 노력을 투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리니지에서 그 힌트를 얻었어야 돼요. 그래서 화폐라는 거는 장부고 장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얻느냐가 중요한 질문이고 어떻게 얻느냐에서 공짜로 얻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게 하면 다중이 공짜로 얻으면 역시 공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풀지 못했던 건데 그 약쟁이라고 해야 되나? 그들이 젊은 친구들이 푸는 거거든요. 네네. 마약할 자유 이런 거 외치면서. 저는 마약을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제가 팔면 안 되죠. 왜냐하면 증권 CB도 있지만 이건 실험 실패예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게 중요하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돈 주고 얻으면 돈이 됩니다. 그거는. 그게 증권과 유가증권이에요. 그게. 돈으로 주고 얻으니까 그게 돈인 거예요. 돈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우리들의 집단적인 기억을 약간 조작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저는. 집단적인 기억을 이렇게 조작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비용을 쓰게 하고 제가 그거의 대가로 코인을 주죠. 그럼 사람들이 절대로 이거를 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호주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만들고 그리고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호주에 와서 코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공짜로 남한테 주지 않아요. 저 표정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서 이제 퀘스천은 뭐냐면 네. 아니 애초에 어떻게 호주에 오게 할 수 있느냐 그쵸. 하는 거예요. 호주에 온다는 거는 이게 가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주도를 먼저 불러야 돼요. 호주 대신에. 네. 그러면 제주도에는 왜 오냐 이 거죠. 네. 제주도를 부르면 안 돼요. 계룡산으로 먼저 불러야 돼요. 그럼 계룡산에 왜 오냐. 계룡산 멀잖아요. 차비도 들고. 그래서 관악산에 먼저 불러야 돼요. 그럼 그대로 한 거예요. 관악산 부르고 계룡산 부르고 그래서 난도를 조금씩 올려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부여했던 가치가 객관화되는 걸 보는 거죠, 눈으로. 그러면서 이게 점점 불려 나가다가 에어드랍이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사전에 이제 작가님 나오셨다고 질문 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제가 질문 주세요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중에 저도 궁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작가님이 얼핏 말씀하셨지만 코인을 배포하지만 나는 코인을 하나도 팔지 않는다. 그리고 팔지 않고 갖지 않고 상장하지 않습니다. 팔지 않고 갖지 않고 상장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이 모비코인을 통해서 얻는 나 오태민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세요?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아니 저는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 게다가 이제 작가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서 혹시 트위터 세계에 발을 담겨보시거나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터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으세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은 그 정도 비난 받으면 이제 못 견디거든요. 이게 악플 달리는 게 이게 그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플 다시면 안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얻는 게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 이익이 없다라고 본인 말씀하세요. 근데 이익도 없는데 왜 하지? 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 트위터 악플은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인 게 제 친척, 제 과동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욕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좁은 거예요. 네네. 여기 알고란에 들어오는 분들끼리만 저를 욕한 거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욕먹는 건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사람을 설득했어야 됐어요. 우리 아내인데요. 우리 아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하냐? 맞아요. 왜 해? 미쳤냐? 아니 보통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마지막 행사가 끝나고 강연회에서 우리 아내의 이야기를 좀 했고 제 이야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저한테도. 저는 왜 했을까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소인배적인 대답이 하나 있고 대인배적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를 준비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똑같이 얘기했고 소인배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저라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태까지 7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제 말이 틀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트들한테 내 말 맞잖아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동기가 굉장히 큰데. 네. 네. 그리고 네. 또 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없더라도 그게 크잖아요. 어차피 버릴 아이디어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게 안 팔면서 돈을 벌려면 기업하고 해야 돼요. 기업한테 투자 받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업한테 팔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삼성 원플러스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피카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싶은 피카츄를 만들어서 그걸 나눠준다는 거를 통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증권 시비 없고. 근데 기업에서 제 아이디어를 안 듣고 이렇게 수용을 안 했으니까 저는 이걸 포기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왜 하냐는 우리 아내의 질문을 이제 한 달 동안 시달렸고 소인배적으로는 이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올바르고 잘난지를 이제 내 주변에 보여줘야 되니까 예, 한 대씩 때려주고 싶으니까 한 거고요. 네네. 대인배적인 대답이 있어요. 그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타적인 거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모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제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노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냐면 블록체인이 되게 비싼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누가 그 비용을 들이냐면 채굴자들이 그 비용을 들이는데 채굴자들이 왜 그 비용을 들이냐면 그때 채굴에서 나오는 코인을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만 사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들이 혼자 만든 블록체인 그러다가 아이씨 왜 우리가 여러 노드를 우리 비용으로 해야 돼 노드 줄여 이렇게 해가 점점 줄어서 유명무실해졌던 그 모든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대중들이 운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메조로티는 기업이 갖는 거죠. 그 코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구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900만 개 정도의 모빅이 발행이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에어드랍한 게 500만 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1,450만 개를 갖고 있어요. 압도적이죠. 총 1,400. 발행량이 얼마예요? 2천만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2천만 네. 개요? 왜 2천만 개예요? 아니, 그건 2,100만 개도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그 복잡합니다. 그래서 2천만 개 있다 치고 500만 개는 지금까지 에어드랍을 네.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적은 사람은 뭐 적겠지만은 많아봐야 한 5천 개 갖도록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 명이 그러니까 10,000개 못 갖도록. 네네. 그렇게 구조를 해서 스타트는 그렇게 맞췄고요. 공정하게. 나름대로 맥락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제가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1,450만 개. 50만 개는 개발 과정에서 지갑은 있는데 비밀키를 잃어버리는 게 50만 개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갑을 갖고 있는데 그 1,450만 개를 제가 다 노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개키를 전부 오픈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그 지갑을 10개를 쪼개가지고 은행 금고에 쳐넣었어요. 네. 네. 그 실제로 그걸 제가 안 외워요. 안 갖고 있고.
그리고 이 1,450만 개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어떤 기업이 아무 대가 없이 이 비트코인은 똑같으니까 이 생태계 위에서 뭐 P2P 페이먼트라든가 뭐 라이트 네트워크 같은 거를 기업형으로다 올리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쓴다는 조건으로 제가 500만 개 줄 거예요. 네. 언제 줄 거냐면 모빅이 10만 원이 되면 줄 거예요. 500만 개가 5천억이거든요. 네. 5천억을 그냥 줄 거예요. 상장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상장이 되면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증여세 문제가 있어요. 네네. 상장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받을 거야. 그래서 500만 개를 주고 제가 500만 개 소각해 버릴 거예요. 그럼 제가 400만 개가 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400만 개 갖고 450만 개가 넘겠죠. 그쵸 450만 개 정확하시네요. 450만 개, 기업이 500만 개, 그다음에 개미들이 500만 개 균형을 맞추는 상태에서 네네. 한 5년 갈 거예요. 5년 가다가 5년이 지나면 이제 이건 이제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그 어느 블록 이전의 블록을 다 지워버릴 거예요. 접근이 불가하도록. 그래 소각을 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처음에 화두로 들어갔을 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 로스트 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모빅이 비트코인의 10년 장부를 복사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10년 장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청구가 돼요, 지금도. 하드포크한 거니까. 네네. 네. 근데 10년 장부라는 시점이 이게 스냅샷인데 2019년 1월 9일이거든요. 네네. 이 스냅샷을 갖고 있는 거래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가 자꾸 움직이니까 네네. 뭐 내가 뭐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 해도 비트코인을 옮기고 나면 내가 그 시점에 블록체인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다 버려요. 그럼 누구만 갖고 있냐 하면은 2019년 1월 9일이 아니라 2012년까지 누적되어서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은 고래들만 청구가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들이 청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청구하도록 언제 할 거냐면 2029년 1월 9일에 해요. 비트코인 20주년에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빅이 개당 1,000만 원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10만 개 갖고 있는 사람이 모빅코인을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모빅코인의 청구권이 없어져요. 네네네. 1,000만 원이니까 꽤 되잖아요. 네네.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서 노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일명 고래 사냥이에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2015년에 만든 거예요. 2015년에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그 비트코인 이해 못한 사람한테 이런 걸 설명하고 비트코인, 로스트코인 해먹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 것도 이 계획에 의하면 그때 다 없앨 거예요. 저는 제로가 됩니다. 완전 제로가. 왜 안 움직일 거니까. 네. 기업은 움직이겠죠. 네. 그다음에 개미들도 열심히 움직이겠죠. 네. 비트코이너들도 일부는 움직이고 일부는 안 움직이겠죠. 그러면 생태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재밌죠? 어렵다.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작가님이 갖지 않고 팔지 않고 상장하지 않는다. 갖지 않는 건 아니네요. 가지셨네요.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팔지 않는다.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상장하지 않는다 부분에 있어서 질문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 상장이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의 특성상 그게 소위 말하는 도둑 상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상장은 그냥 하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하는 거죠, 내가. 제가 안 하고 그리고 상장을 웬만하면 막아야 돼요. 특히 한국의 거래소의 상장은 막아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뭐 만약에 이게 이제 개인들한테 간 500만 개가 충분히 분산이 돼서 만약에 이거를 상장시켜서 거래 노력을 발휘하겠죠. 그렇게 상장할 움직임이 있으면 제가 100만 개를 털어버리겠죠. 떡락시켜버리겠죠. 그래서 못해요. 저의 리더십 때문에. 네. 그렇게는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덱스에서 상장되는 거는 맞아. 놔둘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가 세법이나 이런 데서 시가로 평가하기 되게 애매해요. 근데 한국 거래소 올라와 버리면 제가 500만 개를 어느 기업에 줬을 때 제가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그렇죠. 네.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제가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모빅을 팔아야 돼요. 팔지 않는다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덱스 상장은 막을 수 없지만 일단 뭐 국내 상장은 다 막을 거예요. 국내 상장은 상장에 막겠다. 조짐이 있으면 제가 후려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궁금한 거는 가격이 형성됐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가격이라고 하는 게 거래가 돼야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5만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건 누군가는 5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5만 원에 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뭐 뻔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의문입니다. 네. 네. 원래 비트코인요. 네. 제가 2014년도에 발견했잖아요. 그때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됐어요. 이런 종이에 담겨갖고. 저 참고로 오늘 방송 전에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1모비기 그거 받으러 호주까지 왔는데 1모가 들어있습니다. 1모가. 저 약간 궁금한 거. 아니, 이거 너무 20세기스러워요. 19세기스러워요. 아이, 뭐, 21세기인데 이게 무슨 종이에다가 이게 뭔가? 네. 이 종이지갑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완성된다라고 저는 볼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가 거래소입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하나 거래소. 네. 그러니까 설명이 이제 여기서 하자면 좀 길고요. 제가 네. 제 채널에서 여러 번 했는데 그 정부들이 그 비트코인하고 크립토 세계에서 가장 약점, 원래 비트코인은 정부 관료들이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진 거지만 그거는 사실 이상적인 거고, 거래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뭐 정부가 허가 내느니 마느니 뭐 은행망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포섭이 되고 나면 정부가 얼마든지 거래소를 통해서 압박할 수가 있죠. 가격 얘기는 하지 맙시다.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정부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 거래소를 목을 지을 수 있을 때 지정학적 이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코빗이나 업비트나 뭐 이런 데서 비트코인 살 수 있을까요? 없죠.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하는데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은행 문 닫습니다. 그러면 거래소 거래하게 놔둘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 물론 가지고 있는 거 뭐 외워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성견지명해서 보관할 수 있겠지만 거래는 어떻게 할까? 거래는 만나가지고 험악한 사람하고 처음 만나갖고 문신 있는 사람하고 만나고 달달달달 떨면서 돈 세보고 그다음에 앱으로다가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네네.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기질이 안 맞아요. 네. 종이에 이렇게 암호 키가 나도 모르게 프로텍트 돼 있다는 게 되어 있으면 이게 주고받기가 훨씬 쉽죠. 네. 양도도 되고. 원래 옛날에 상인들이 어음에다가 배서해서 양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네. 제 아내도 제가 2014년도에 저는 비트코인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제가 그 256승 제가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동전 갖고 만들기 너무 지겨워갖고 주사위를 동원했어요. 이거 동전 256번 던지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주사위랑 막 해갖고 만들고 이렇게 종이 적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뭐 디지털 아트램에 완전 신석기네 뭐 이런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네네네. 종이를 쓴다고. 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래야 진짜 비트코인 의미를 깨달아요. 그래서 실제로 모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게 재밌어 참여한 거예요. 이거 긁고 이걸로 거래하고 이걸 통해서 처음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상거나 P2P를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네, 블록체인 그렇죠.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가상 비트코인이에요. 네네. 거래소에 있는 원화가 가상이듯이. 네, 그쵸. 전자적인. 가상화폐의 가상이거든요. 그림자의 그림자. 네네. 근데 진짜 비트코인을 이런 데 담아가지고 거래해본 경험이 있어야 이걸 불러들여보고 앱으로 해보고 스마트폰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또 자기가 상상을 해야 위기 시에는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어떻게 누구한테 주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걸 돌잔치 때 하나씩 주라고요. 돌잔치 때 이렇게 넣어갖고. 야, 20살 되면 뜯어봐 이렇게. 재밌잖아요. 레저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레저는 내가 비밀키를 외우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지 않으면 이게 그 자체로 양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게. 이 원조 비트코이너가 이렇게 다른 프로젝트에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사실 아직까지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최대 문제가 뭐냐면 이거 전적으로 작가님 믿어야 돼요. 보유하지 않고 팔지 않고 상장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작가님의 말이잖아요. 아니에요. 어. 우리가 기술이 있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남들 우리 익스플로러가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 제가 하나라도 움직이면 다 알아요. 그렇죠. 알죠. 알지만 뭐 이러저러해서 나 팔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동기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움직이면 이제 보세요. 저한테 선택지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저를 천재로 알거든요. 저한테 지금 이걸 네네. 먹은 사람들은 왜냐면 돈을 벌었잖아요. 네네. 한 5인 가족이 호주를 오면요. 지금 몇 억을 벌었어요. 장부상이지만. 네네. 이분들한테 저는 천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저는 성자거든요. 네네. 자기 거 이타적이잖아요. 얼마나 그쵸. 이타적이에요. 그죠? 꿈과 희망을 줬잖아요. 네. 이렇게 남는 게 낫지. 그거 팔아가지고 병신되죠. 병신되죠. 그리고 떡락하니까 돈도 못 벌어요. 그리고 소송 이런 거에 얼마 시달리겠어요. 딱 싫죠. 그러니까
고란 기자님 고민했던 거는 11월, 12월에는 맞아요. 그때는 저를 믿어야지만 관악산에 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 역할이 이 프로젝트에서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오태민의 역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거티브한 건 안 남았고요. 사람 생각하는 건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뭔가 제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해가지고 약속을 어기고 네거티브한 건 안 남았고 이제 포지티브한 건 남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계속 라인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기업들하고 다 라인이 있습니다. 네네. 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님이 빠지면 이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돼요. 돼요? 이미 제가 외국에 나간 이유가 채굴을 분산하러 나간 거거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POW거든요. 채굴기가 서초동하고 평택에 있는데 정부가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와서 압수수색해.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의 사법부가 닿지 않는 미국하고 호주로 분산해야 돼요. 채굴기를.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 건 아니고? 아직까지 한 건데 곧 돼요. 근데 갔다 왔는데 그렇게 그런 그룹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죠. 그리고 뭐 생태계인데 또 인재들이 또 모이고 있죠. 500만 개가 에어드랍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드랍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한 사람 수로 따지면 3,000명 정도 되고요. 밀도로 따지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유의미한 거를 받은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이게 5만 원 지금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 5만 원이란 가격이 진짜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네요. 그냥 판타지예요, 판타지. 그러니까 지금 네. 1,000명, 3,000명이 지금 바치고 있는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 일이 생기면 이제 뭐 가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걸 뭐 조정하겠죠. 그런데 저는 10,000원을 기점으로 봤거든요. 10,000원. 10,000원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훌쩍 넘어버렸어요. 저는 비트코인을 관찰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게 판타지인데 이 가격이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이게 판타지인데 판타지가 한꺼번에 꺼지는 일은 없더라. 튤립을 공부해봤어요. 튤립 하길래 튤립도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 아시죠? 튤립 거품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 튤립 거품 운운한 사람들 치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튤립 거품은 튤립이 있었다고 하는 1600년대 네덜란드에 한 번도 안 가본 200년이 지난 스코틀랜드의 문필가가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하고 사학자들이 튤립 거품을 연구해봤더니 네덜란드가 기록의 나라인데 그 튤립 거품 때문에 파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그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런 상품 많잖아요. 삶이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몽매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무지몽매한 건 아니에요. 튤립 거품은 과장이다. 그 뭐 긍정적인 댓글도 있지만 부정적인 댓글 중에 뭐 홍보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자,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보시고 이게 나는 뭔가 이해가 된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관심 가지실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시간 반 동안 답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